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윤주입니다. 2월 10일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이본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018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고위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수치를 뜯어 맞추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9일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들도 다른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검찰은 백 전 장관 신병 처리와 별개로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차가 변신하는 지능형 지상이동 로봇 타이거를 공개했습니다.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담당 조직 뉴 호라이즌스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타이거는 2019년 CES에서 처음 공개했던 걸어다니는 모빌리티, 엘리베이터와 유사한 모듈형 플랫폼 구조를 갖췄습니다. 타이거는 4개의 다리와 바퀴가 달린 소형 무인 모빌리티로 성능이 뛰어난 오프로드 차량도 갈 수 없는 험난한 지형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뉴 호라이즌스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혁신적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1이 출시 초기 전작 대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판매량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식 출시일인 지난달 29일부터 2월 8일까지 11일간의 판매량이 갤럭시 S20의 같은 기간 판매량보다 30% 많았습니다. 모델별로는 갤럭시 21이 전체 판매량의 약 40%를 차지했고 갤럭시 S21 울트라가 36%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차별화된 디자인과 최신 촬영 기술이 탑재돼 출시 초기 판매를 이끌고 있다며 기본형인 갤럭시 S21이 100만 원 이하로 출시된 것도 소비자 선택을 유도한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가 올레드 TV로 일상의 소중함을 담은 감동을 전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LG전자는 지난 6일부터 LG 올레드 TV에 탑재된 유튜브 앱을 이용해 다큐멘터리 영화 라이프 이너 데이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시간 8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영화를 상영하기도 해 미국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LG전자는 언택트가 일상화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TV로 컨텐츠를 즐기는 고객들을 위해 차별화된 컨텐츠 서비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진로 TV 광고 종합형을 선보이며 두꺼비 캐릭터 마케팅 열풍을 이어갑니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진로 출시와 함께 캐릭터 두꺼비를 모델로 활용하고 두꺼비를 통해 친근하고 젊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새로운 한 해를 향해 달리는 두꺼비를 보며 새해를 즐겁게 맞이했으며 한다며 올해에도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두꺼비를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KT는 코레일 유통과 전국 철도 역산의 상업시설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철도 역사 상업시설의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 효율적인 매장 운영과 혁신적인 고객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KT는 지능형 전국 철도 역사 상업시설의 무인 결제 및 원격 관리 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스마트 편의점 시범 매장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전국 철도 역산의 매장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LG U+가 자사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 나우를 iOS에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아이폰, 아이패드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포스 나우는 LG U+가 엔비디아와 제휴해 2019년 9월 세계 최초로 선보인 5G 기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입니다. LG U+ 관계자는 아이패드의 경우 빠른 반응 속도로 게이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어 지포스 나우 서비스 확대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0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임명 논란과 관련해 황희 후보자마저 장관계급장을 붙여주면 29명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장관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실상 청문회 무력화 국가라는 타이틀도 붙게 됐다며 전날 청문회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을 꼬집었습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장관 능력이 뛰어나도 걱정이 많은데 황 후보자는 능력은커녕 공직자로서 자질마저 부족하다며 문체부 장관은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상징하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정수급한 연구비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9일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조 씨가 부정수급한 연구비를 환수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북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24일 동양대에 2013 영재교육 특별교부금 협력사업 사업비 진행 내역을 제출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북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24일 동양대에 2013 영재교육 특별교부금 협력사업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교수는 동양대 재직 중이었던 2013년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영어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연구비 1,200만 원을 지급받아 이 가운데 딸인 조 씨와 당시 동양대 4학년 학생인 윤 씨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각각 연구비 1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